한은주 56.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했고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 중이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라지만 정작 나는 늘 외로웠다. 남편 최영진. 그는 젊을 때는 뜨겁고 야심찼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 후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눌러앉아 뉴스와 술잔만 붙들고 산다. 나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남은 건 의무적인 식사 시간뿐. 그리고 그 집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시아버지 최복만. 올해로 82. 옛날에는 지역에서 존경받던 교장이었고 지금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위엄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요즘 그와 단둘이 집에 있으면 묘하게 공기가 달라졌다. 말없이 내 동선을 따라오는 시선, 굳이 듣지 않아도 들리는 낮은 기침 소리.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남편은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어야 했다. 그러다 문득 서재문이 어정쩡하게 열려 있는 걸 보았다.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첩. 나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참을 수 없었다. 그 문틈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나는 보았다. 젊은 시절의 남편 영진.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여인. 내가 결혼하기 오래전 그가 한 번도 내게 말하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사진첩을 덮으려는 순간 뒤에서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찾고 있던 걸 봤구나. 낮은 목소리.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은주야, 세상에 영원히 감춰지는 건 없어.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법이지.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내가 본 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건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우리 집안의 금기였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다시 그 사진 속 여인을 떠올렸다. 그 웃음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이웃 박미자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나를 불렀다. 은주 씨, 어제도 혼자였어? 영진 씨 요즘 참 바쁘다더라. 그녀는 별것 아닌 듯 말했지만 그 눈빛은 묘했다. 마치 내가 모르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바쁜가 보죠. 그러자 미자는 다가와 속삭였다. 사람이 말이야, 문을 꼭 닫고 살아야 해. 안 그러면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게 들어와 버리거든.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모든 문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닫히지 않은 문, 잠기지 않은 방문,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진 창문. 어쩐지 그 문틈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직 모른다. 내가 본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시아버지가 왜 그 사진을 내게 보게 했는지, 남편은 왜 밤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닫히지 않은 그 문은 이제 절대 다시 닫히지 않을 거라는 것.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의 닫히지 않은 서재 문틈으로 보았던 사진 한 장은 내게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문들을 향했다. 닫히지 않은 문, 열려있는 서랍, 삐걱거리는 방문. 마치 집안 전체가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내가 모르는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만 뒤로 돌아갔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마치 낯선 곳에 던져진 이방인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믿음의 성이 닫히지 않은 문틈 하나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다. 늘 그랬듯 업무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거짓말 속에는 이미 낯선 여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남편의 핸드폰 통화 기록, 카드 내역, 심지어 옷깃에 남은 희미한 향수 냄새까지 킁킁거리며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카드 내역에는 주말마다 결제된 낯선 레스토랑과 호텔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통화 기록에는 밤마다 걸려온 박미자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이웃집 미자 언니? 아니, 미자 언니의 남편일지도 몰라.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나를 흔들고 있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이웃 박미자를 찾았다. 그녀는 동네의 소문과 비밀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지만 나는 거칠애를 할 여유가 없었다. 미자 씨, 우리 집 얘기 혹시 뭔가 들은 거 없어요? 아니면 혹시 최영진 씨, 우리 남편 얘기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은주 씨, 괜히 묻지 않는 게 나아. 진실을 알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 진실은 사람을 구원하는 동시에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나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사람은 말이야, 닫혀야 할 문을 열면 안 돼. 그 문을 열면 들어와선 안 될 것까지 같이 들어오지.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말은 며칠 전 시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세상에 영원히 감춰지는 건 없어. 문을 닫고 살아야 해.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곧 어떤 금기를 밟을 거라는 듯. 이 집안의 비밀은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연한 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나는 남편의 서재를 다시 찾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진실을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나는 우연히 시아버지의 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랍장 위쪽에 놓여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서류 같았다. 그러나 봉투 속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과 꼭 닮은 어린 소년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에는 한 여인의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영진 씨, 우리 아이가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은 모른 척해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아요. 아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최준우입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소년의 눈빛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남편의 젊은 시절을 복사한 듯한 얼굴.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의 얼굴과 닮았다는 것을. 그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 분명했다. 그때 방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나는 놀라 몸이 굳었다. 시아버지가 문가에 서 있었다. 봤구나, 결국 봤구나.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주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본 그 아이 영진이의 아이일 수도 있지. 아니면 내 아이일 수도 있지. 그의 말은 내 머리를 세차게 때렸다. 남편의 아이일 수도 시아버지의 아이일 수도 있다니.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내가 발 디디고 선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집이 아니었다. 이 집안은 대대손손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비밀의 성이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대한 배신감으로 변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사진과 편지를 내밀며 물었다. 이게 뭐야? 이 아이가 누구냐고. 그러나 남편은 얼굴이 굳더니 편지를 낚아채 불쏘시개처럼 구겨 넣었다. 그딴 거 어디서 본 거야? 이건 싹 다 헛소리야. 누군가 우리 집을 흔드는 거라고. 그의 분노는 진실을 감추려는 몸부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의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에게 나는 그저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할 존재였으니까.
그 후로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아버지는 점점 나를 곁으로 불러 세우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남편은 날카로워졌고 밤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웃 미자는 더 자주 우리 집 앞을 기웃거렸다. 닫히지 않은 문 하나에서 시작된 균열이 이제는 집안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사진 속의 아이가 영진 씨를 찾았다는 편지의 내용은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현재의 불륜, 그리고 이어질 새로운 파국이었다. 나는 이제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귀가는 늦어졌다. 전화기를 붙들면 언제나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회의 중이야. 접대가 길어져서 그래. 곧 들어갈 거야. 그러나 그곳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거짓말 속에는 또 다른 삶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우연히 그의 차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검은 벨벳 상자. 뚜껑을 열자 눈부신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었다. 결혼 30년 동안 그는 내게 그런 선물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반지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킨 채 상자를 다시 덮어 조수석에 던졌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문을 꼭 닫고 살아야 해. 안 그러면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게 들어오거든. 이웃 미자의 말, 시아버지의 눈빛,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 반지 누구 거야? 그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헛기침을 하고는 차갑게 대답했다. 회사 거래처 사람이야. 선물하려고 맡긴 거라고.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단호히 물었다. 거짓말하지 마. 사진 속 여인, 그 여인이 아직도 내 곁에 있지? 그리고 그 아이. 너의 아들이잖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쓰러질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 맞아.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결혼 전 아니 결혼 후에도 내 곁에 있었던 여자야.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쌓아 올린 30년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때였다. 문득 방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문틈 사이로 서성이던 그림자. 시아버지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다. 영진아 이제 됐다. 더는 숨기지 마라. 내가 아니었어.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시아버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군에 있을 때였다. 나는 그녀를 만났지. 그 아이는 내 동생이 아니라 내 아들로 키워져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아들인 척하게 둔 거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남편의 불륜이라고만 생각했던 진실은 더 깊고 더 끔찍한 늪이었다. 시아버지와 남편 두 사람의 과거가 엉켜 만들어낸 감춰진 아이.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안에 닫히지 않은 문은 애초에 열려 있었다는 것을. 남편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아버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저 여자가 은주가 다 알아버렸잖아요. 시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묘하게 차분했다. 은주야,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이 집을 지킬지 아니면 이 집을 무너뜨릴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타올랐고 심장은 쉴 틈 없이 요동쳤다. 남편의 고백, 시아버지의 폭로, 그리고 사진 속 그 아이.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집안에 더는 평온은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꿈을 꾸었다. 닫히지 않은 문 너머에서 낯선 아이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 내가 모르는 목소리.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독히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고
그를 잠식한 알코올의 냄새만큼이나 싸늘한 침묵이 우리를 감쌌다. 그는 나를 피했고 술에 취해 잠들지 않을 때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곤 했다. 마치 내가 집안의 모든 평화를 깨트린 원흉이라도 되는 듯이. 시아버지는 나를 곁에 두려 애썼다.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그는 말없이 나를 주시하며 간간히 알 수 없는 말들을 던졌다. 이 집안의 비밀은 이 집안에서 끝나야 한다거나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시선 뒤에 숨겨진 공포와 불안. 그것은 감춰진 비밀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그들은 나를 감시하고 회유하며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이 영원히 묻히기를 바랐다. 나는 그들의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집은 더 이상 내가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오는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밤마다 닫히지 않는 문이 나를 괴롭혔다. 실제로 열린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밤마다 삐걱이며 열리는 듯한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 문 너머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엄마 이제 알아줘. 나는 이 소리가 환상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아이의 목소리가 진실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집안의 모든 문들을 확인하곤 했다. 닫혀있는 문도 잠겨있는 창문도 어쩐지 나를 향해 묘한 시선을 던지는 것만 같았다. 내 삶은 이제 남편과 시아버지의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진실을 요구하는 듯한 아이의 목소리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한 통의 편지가 내 손에 들어왔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러나 그 글씨체는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내가 이미 본 적이 있는 낡은 편지 속 그 여인의 것이었다. 편지 봉투를 뜯자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편지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한은주 씨, 당신이 모르는 진실은 아직 더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그들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할 뿐입니다. 아이를 찾으세요.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섬뜩한 예감과 함께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닫히지 않은 문을 이번에는 내가 두려움 없이 열어젖히겠다고. 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남편이 다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서류 가방을 몰래 열었다. 그 안에는 낯선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단독주택.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곳에 내가 찾아야 할 모든 진실이 있을 거라는 걸. 그 주소는 26년 동안 감춰져 있던 또 하나의 삶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홀로 그곳을 찾아갔다. 낡은 대문을 열자 마당에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아니, 이제는 더 자라 청년이 된 아이였다. 사진 속 그 얼굴, 남편의 젊은 시절을 꼭 닮은 얼굴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어머니, 나는 단 한 번도 낳지 않은 아이에게서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모성의 본능이 솟구쳤다. 아니야, 난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부정했지만 이미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에도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주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돌아보니 남편과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남편은 아이에게 달려가 외쳤다. 내 아들, 넌 절대 이 여자 앞에 나타나선 안 돼. 이 모든 건 다. 그러나 아이는 눈을 치켜뜨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26년의 외로움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 한마디에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몰랐던 또 하나의 아픔이 내 눈앞에 존재했다. 시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 눈빛은 초조했다. 그만해라. 이제 다 끝났다. 은주야, 이 집안을 지키고 싶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야 한다. 너까지 진실을 드러내면 이 가문은 무너진다. 내 아들 영진이의 미래까지 망가질 거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라는 희생양을 통해 이 추악한 비밀을 영원히 감추는 것이라는 걸.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 이 거대한 비밀을 덮고 가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진실을 폭로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인가? 나는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나에게는 어떤 따뜻함보다 강렬한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들이 닫으려 했던 문내가 끝까지 열어젖힐 거예요. 더 이상 당신들의 거짓 속에 살지 않을 겁니다. 가문이 무너지든 당신들이 무너지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려야 할 건 이 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의 진실을 통해 찾을 나의 인생이니까. 그 순간 남편이 분노에 차소리쳤다. 은주, 내가 감히 이 집을 배신해. 내가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 닫히지 않은 문 너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떠났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도 모두 버렸다. 남은 것은 진실을 함께 마주할 아이와 나뿐. 그 선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파국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오히려 자유로웠다. 닫히지 않은 문을 끝내 열어젖힌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미지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직 진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